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단 30초만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늘 여러분이 제가 곧 언급할 자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벌 수 있느냐는 질문이 돈을 뺄 수 있느냐로 바뀌는 순간 그 사이클은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수직으로 폭락하거나 뉴스에서 경제 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만 시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진정으로 파멸시키는 것은 거대한 폭락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바로 침묵 속의 유동성 경색입니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자산은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당신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식도, 코인도, 벤처 투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는 안전한 길만 간다 라고 자부하셨죠. 그분의 자산은 오직 두 가지, 부동산과 은행 예금이었습니다. 지난 상승장 때 그분은 땅을 아주 좋은 가격에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몇 년 더 묵혀두면 확실하다. 땅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그분은 땅을 팔고 싶어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큰 기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화벨이 멈춘 뒤였습니다. 장부상의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말 뼈아픈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나는 손실을 본 게 아니야. 그냥 갇혀버린 거야. 금융에서 가격 손실은 견딜 수 있지만 자본이 완전히 동결되는 상태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산의 가격은 멈춰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냉정하게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시장이 붕괴한다고 무책임하게 선동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흐름인 머니무브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일찍 깨닫는 사람은 당황할 필요가 없지만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만이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철칙과도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시장이 평온하고 뉴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을 보도하며 소셜미디어에 그때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넘쳐날 때입니다. 바로 그 축제의 순간이 지나고 몇 달 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듯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대중이 이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기회다 라고 맹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이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2011년 금값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했고 모두가 안전자산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금값은 급락했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부동산 폭등기가 시작되었을 때 외곽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씩 뛰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많은 이들이 잔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부동산은 고통을 주기 위해 폭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팔리지 않게 만드는 것, 즉 환금성을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의 숨통을 조이기에 충분합니다. 2021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코인과 NFT, 테마주에 뛰어들었지만 1년 뒤 계좌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이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에서 배우는 사람과 사이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짜 부자들은 시장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건 돈의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시장의 정점이 오면 대중은 매수를 시작하지만 사이클을 이해한 스마트머니는 이미 원금 회수를 준비하고 떠납니다. 뉴스가 대중의 귀에 들어갈 때쯤이면 큰 파도는 이미 지나간 뒤이며 여러분은 그 뒤처리를 맡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부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절대로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더 매력적인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언제나 방송이 보도하기 전에, 대중이 알아차리기 전에 아주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현재 2026년, 우리는 매우 민감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리는 예전만큼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이지머니 시대도 아닙니다. 부동산은 가격 방어와 하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금은 여전히 안전한 피난처로 거론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금을 사야 하나? 예금은 안전한가? 집값은 더 떨어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자산들이 사이클의 끝물에 있다면 돈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극적인 뉴스나 근거 없는 예측이 아니라 수백 년 금융 역사에서 반복된 법칙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자산 재평가 사이클에는 항상 침묵 속에 붕괴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대중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가치의 대부분이 증발했거나 더 최악의 경우 출구 없이 갇혀버린 뒤입니다. 앞으로 몇 분간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고 여전히 찬양받고 있지만 실상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6가지 자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금융에서 패배자는 완전히 틀린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맞는 선택을 했지만 너무 늦게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에서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냉철한 분석과 돈의 흐름을 읽는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게 여러분이 뜬 소문이 아닌 돈의 흐름을 공부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즉시 실행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행력을 보여주십시오. 댓글창에 나는 돈의 흐름을 탄다라고 남기세요. 이 짧은 선언이 여러분을 방관자가 아닌 이 거대한 파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적으며 뇌에 각인시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알고리즘과 자기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대중이 안전하다고 믿는 함정입니다. 바로 투기성 토지와 미래 계획에만 의존하는 부동산입니다. 잠시 멈춰서 큰 그림을 봅시다.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장은 무작위로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일정한 사이클을 따랐으며 문제는 사이클이 반복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입니다. 모든 금융 사이클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가 낮고 스마트머니가 은밀하게 진입하는 이지머니 단계입니다. 둘째는 가격이 급등하고 언론이 보도하며 포모 증후군으로 대중이 뒤늦게 매수하는 확산 단계입니다. 셋째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실종되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는 자본 회수 단계이며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개발 예정지나 소문만 믿고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은 새로운 돈이 계속해서 유입되어야만 가격이 유지되고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가격이 폭락할 필요도 없이 그저 거래만 안 되면 그것으로 상황은 끝입니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소문만 무성한 곳에 땅을 샀던 제 지인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땅에 갇혀 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실제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지만 팔고 싶어도 부동산 중개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땅은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가치도 함께 증발합니다. 투기성 부동산의 3가지 위험 징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실거주자나 경제활동 없이 오직 미래 약속만 있다. 둘째, 지난 2년에서 3년간 급등했지만 현재는 가격이 멈춰 있다. 셋째, 대출 규제가 조여지자마자 거래가 실종되었다. 이런 자산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다음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은 가혹한 옥석 가리기의 시기가 될 것이며 여러분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제 가격이 오를까를 묻지 말고 지금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물으십시오. 두 번째 자산은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는 함정, 바로 실물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진입하는 타이밍과 투자 심리입니다. 금은 스스로 이자를 낳지 못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도 아닙니다. 금의 유일한 역할은 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측정기이며 경제가 극도로 불안하고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만 오릅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금을 사야 한다고 떠든다면 그때는 방어가 아닌 과열의 단계입니다. 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남들 다 사니까 불안해서 나도 따라 사야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금값이 앞으로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면 견디실 수 있습니까? 공포 때문에 혹은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사는 포모 매수는 투자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2011년을 기억하십시오. 금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을 때 언론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 했지만 그 후 수년간 지루한 하락과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금이 자산으로서 나빠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 사이클에서 금이 해야 할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금이 위험해지는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넘칠 때, 단기간에 수직 상승했을 때, 공포에 질려 살 때입니다. 또한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저금리 유동성이 흡수될 때, 지정학적 불안이 통제되기 시작할 때 금은 힘을 잃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금의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이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자산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 예금입니다. 많은 분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느끼는 심리적 편안함이 반드시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가 연 3, 4%인데 물가와 서비스 요금이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 당신의 실질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의 숫자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매일 조용히 갉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형태의 손실입니다. 부자들은 예금을 딱 2가지 목적으로만 씁니다.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쏠 수 있는 총알 확보와 다음 투자처를 위한 대기실입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연히 예금에 돈을 둡니다. 그렇게 돈은 고인 물처럼 서서히 썩어갑니다. 2026년 금리가 고점을 지나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돈은 더 이상 차가운 은행 금고 안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재산을 예금에만 묻어두는 행위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기회의 사이클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자산은 투자가 아닌 도박에 가까운 투기성 주식입니다. 실적 없이 오직 뉴스나 테마, 소문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좋은 주식은 대개 지루할 정도로 천천히 오르지만 투기성 주식은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며 자극적으로 폭등합니다. 지금 당장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친다라는 조급함이 든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전판에 들어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본질을 모른 채 가격이 올라서 산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파티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호구가 될 뿐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화려한 스토리가 필요하지만 그 스토리가 식어버리는 순간 주가는 오를 때보다 수십 배 더 빠르게 추락합니다. 총합 7파트 파트 6 7시작 파트 6 7블로켓 스크립트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 회사가 실제로 이익을 내는가? 그 이익은 지속 가능한가? 소문 없이도 오를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의 자산은 사이클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버려질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5번째 자산은 기술을 가장한 위험한 카지노, 바로 알트코인과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혁신일지 모르나 사람들이 뛰어드는 대부분의 잡코인은 오직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의 투영일 뿐입니다. 2021년 세상을 바꾼다던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불과 1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휴지 조각이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명인이 광고하고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떠들던 것들은 대개 가치가 아니라 타오르는 감정으로 가격을 지탱해 왔습니다.
4가지 위험 신호를 주의하십시오. 기술보다 유명인의 선동으로 오르고 실사용자가 없으며 사업 모델이 모호하고 단기 고수익을 약속할 때입니다. 스마트머니는 결코 시끄러운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수익 인증샷이 넘쳐날 때 큰 돈은 이미 출구를 빠져나갔습니다. 6번째 자산은 화려한 조감도의 배신이라 불리는 분양형 상가와 수익형 호텔 같은 고정 수익 보장 자산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통하지만 유동성이 마르는 시기에는 스토리가 가격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광고나 운영사의 보장이 없다면 이 부동산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운영사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어쩌면 당신이 낸 원금을 다시 쪼개어 당신에게 돌려주는 폰지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식고 관광객이 줄어들면 그 화려한 보장 약속은 순식간에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팔리지도 않고 가격은 횡보하는 척하지만 거래는 단절되고 관리비와 대출 이자만 계속해서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부자들은 화려한 3D 조감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실제로 이곳에 와서 임대료를 지불할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수요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6년 침묵 속에 이동하는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산 재평가 사이클에서 스마트머니는 2가지 특징을 찾습니다. 실물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아직 대중의 거품이 끼지 않은 곳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생산과 직결된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결국 공장이 돌아가고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주춤할 때 산업용 금속이나 에너지 자산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는 진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경기 부양과 기업의 활동이 재개될 때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인프라 및 우량. 세 번째는 막연히 오르기를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세입자가 있고 공실 없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투자처로 간과하고 있는 것, 바로 당신 자신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자신만의 강력한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은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줍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치우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산 재배치 전략입니다. 첫째는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게 해줄 현금과 달러 같은 방어 자산입니다. 둘째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의 주식이나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쌓이는 수익 자산입니다. 셋째는 현금의 일부를 쥐고 에너지나 생산 관련 자산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다가 빠르게 실행하는 기회 자산입니다. 2026년의 새로운 사이클은 두려워하는 자의 것도 탐욕스러운 자의 것도 아니며 오직 미리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불안 대신 차갑고 냉철한 준비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파도에 무기력하게 휩쓸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주도적인 투자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통찰을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자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즉시 행동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지를 댓글로 보여주세요. 나는 돈의 흐름을 읽고 그 파도에 올라탄다라는 문장이 여러분의 뇌의 승리의 공식을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더 나은 정보로 안내할 수 있도록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3년 뒤 여러분의 계좌와 인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사이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준비된 정도에 따라 잔혹할 정도로 차이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의 정점에 서서 웃을 수 있는 소수의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배운 6가지 위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재구축하십시오.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의 끝이 아닌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